자, 이번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어떤 면에서는 거리두기 3단계보다도 더 강력하죠. 정부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국민 입장에선 사실 좀 당혹스러운 측면이 없는 것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최재욱 교수께 지금부터 이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책 관련해서 자세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3단계는 이제 10명인데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국민들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매우 큰 변화인데 예. 이 부분을 좀 소상하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을 좀 국민들에게 좀 알려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스템이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장소를 목록화해서 고위험, 중위험 이렇게 해서 목록화해서 집합 제한을 하는 형태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즉 그런 것과 별도로 원칙에 해당되는 즉 6명이냐 5명이냐 4명이냐의 이런 밀집도의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걸 통제하겠다. 이제 그런 원칙이 바뀐 거고요. 예. 그 점은 지금 지역사회 일상 감염이 보편적으로 돼서 어떤 그런 특정 업종이나 장소에서 발병이 하지 않는다. 모든 곳에 다 발병할 수 있다는 그런 원칙에 반영해서 이런 개편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명 이상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3단계로 격상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는 지금 3단계라는 거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봤던 것 예. 같고요. 그러한 면에서 지금 시스템은 현재 거리두기는 그냥 예전에 그 목록 그대로고 예. 그리고 지금은 원칙이 새로 바뀌어서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좀 잘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이 현재 사실이고요. 그런 점을 좀 짚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어제 전문가들 지적이 또 있었습니다만 이 5명 이상 모이는지 안 모이는지를 일일이 통제하기가 어렵고 정부 입장에서 이걸 일일이 단속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5명이라는 숫자를 제한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보다 좀 더 원칙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주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감염의 특징이 예. 과학적, 의학적으로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은 이 지역사회 감염이 보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장소 어디에서 관계없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밀접도, 환경적인 밀폐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파지티브 규제라고 합니다. 예. 이거 안 됩니다. 나머지는 해도 됩니다가 아니고 이런 원칙하에서 모든 업종, 모든 장소에서 줄여야 됩니다라고 규제 방식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원칙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점이 좀 안 맞는 부분이 국민이 다 의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왜 직장은 그럼 괜찮은 건가? 그렇죠. 예. 직장에서 구내식당은 지금 해도 괜찮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런 점이 지금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방역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난 것인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거기 있고요. 조금 전에 대중교통도 역시 좀 마찬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고. 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요양시설에서 집중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이분들 가운데 중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그럼 정부가 그동안 방역에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매우 좀 대처가 좀 늦었죠. 그런 점은 좀 지적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제 발표한 이 중대본에서 발표한 방안에 의하면은 예. 지난 4주간의 감염 위험도 준비해 오셨죠? 지금 표가 나오는 표 보고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자료 화면 지금 보고 계실 것 예. 같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그 방역 당국이 매주 한 번씩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예. 4주간에 걸쳐서 집단 감염이 발병이 40건에서 50건 정도 발병했는데 자료에서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과거 4주 전에는 이 가족과 지인 모임, 그 가족과 지인이 많이 모인 다중이용시설에서 주로 53%가 발생했는데 예. 지금 왼쪽 아래쪽 10건, 11건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게 53%에서 거의 10%로 대폭 줄었고 가족 지인 모임은 10건에서 4건으로 줄었고 네. 다중이용시설은 11건에서 3건으로 줄었다. 맞습니다. 이제 이런 통계죠. 예. 네, 반면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그다음 요양시설이죠. 그다음에 예. 사업장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종교시설에서 종교시설이 아주 폭발적으로 2건에서 15건으로 늘었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반영해서 방역 정책이 좀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발표에서 나왔습니다만 지금 요양시설의 근무자들은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다 하겠다. 자, 잠깐 여기서 한번 좀 제 궁금증 하나 여쭤볼게요. 이 통계를 보면 가족이나 지인 모임보다는 오히려 집단 감염이 위험한 시설에서 더 많이 발생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건데 지금 정부 대책은
어떤 일상적인 공간에서의 접촉을 줄이자 좀 이렇게 가는 것은 방향이 좀 틀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늦었다는 것, 득장 대처라는 부분이 그래서 나온 거고요. 예. 지난 4주 전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의 일상의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지금 이번에 5인 이상 그런 부분은 유효했으나 지금은 그런 부분은 좀 이미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바뀌었기 때문에. 예. 가족이나 뭐 친지 모임이나 다중 이용 시설은 이미 국민들이 지난 4주간 열심히 동참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이번 데이터로 나온 거고요. 예. 그러면 지금 최근 증가한 그런 면에서 늑장 대처라는 부분이 보이고 현재 그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부분들이 아마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부분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짤막하게 좀 코멘트를 좀 해주시죠. 지금 오늘 24명이 돌아가셨어요. 24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상당 부분은 전문 병상이 없어서 입원 대기하다 돌아가신 분들인데 지금 이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게 저희가 봐야 합니까? 매우 심각하고요. 예. 의료계에서는 이 의료 긴급 사태 혹은 붕괴가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확진자가 나오면은 그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서 사망자 추세가 바로 나오는 건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예. 보통 2주에서 4주 후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생하는 사망자 숫자는 11월 달에 12월 초에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11월 달에 대비해서 지금 사망자가 300%가 증가했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남은 일주일 계산하면 앞으로 한 400% 증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당장 일주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월, 2월까지의 사망자 숫자가 얼마나 증가할 것이냐를 예측하에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지 현재처럼 병상 몇 개 늘리고 병원 한두 개 늘리는 이러한 소위 뭐 임기응변식의 땜질식의 처방으로는 이 의료 붕괴가 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우려를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임 대책도 중요합니다만 의료 대책도 지금 아주 심각하다 이런 지적 주셨습니다. 자, 최재욱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